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리더 강동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션 1에 앞서서 원래 프롤로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제 9차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 개최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개발자분들하고 이 기술을 쓰시게 될 수요자분들하고 이거 기술적인 갭, 그 부분을 이제 줄여나가기 위한 행사를 6개월씩 한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끔 이제 시연과 함께 보내드리는데 그 시연을 보면서 이제 수요자분들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기적으로 현재 9차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작년 컨퍼런스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작년까지가 시즌 1으로 선을 걷고요. 현재 컨퍼런스부터가 시즌 2 컨퍼런스로 넘어가는 첫 번째 컨퍼런스입니다. 2018년까지 시즌 2가 18차례 컨퍼런스가 이제 예정되어 있고 현재가 9차니까 딱 턴어라운드 시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즌 2로 넘어가면서는 4가지 한 큰 키워드를 가지고 변화를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술 니즈 중심으로 시즌 1을 끌고 왔다면 시즌 2 쪽에서는 수요자 니즈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반 기술에서 활용 기술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고요. 현재 저희가 기반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POC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기술들 중에 수요자 니즈, 즉 국내 실사례를 만들기가 어려운 기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2부터는 활용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측면이었고요. 세 번째 컨셉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글로벌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글로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위까지의 글로벌 클라우드를 붙여왔었고요. 작년 시즌 2 전환을 선언하면서부터는 국내 클라우드, 국내 주요 3사 클라우드 연동에 거의 대부분의 공수를 투입하면서 오늘 이 컨퍼런스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개 정도의 국내외 클라우드들이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연동된 것들은 완전한 것들이 아니라 계속 기능들이 추가되는 워크 인 프로그레스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컨셉은 저희가 그동안은 테라폼이나 플루미 이러한 그런 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쪽에 많이 신경을 써왔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경쟁이 아닌 상생 쪽으로 좀 컨셉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놔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을 해서 그 공개 소프트웨어들 간의 활용, 상생, 즉 합쳐서 뭔가 더 우수한 것들을 쓸 수 있는 컨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즌 2의 주요한 키워드는 수요자 중심, 활용 기술, 공개 소프트웨어 상생, 그리고 글로벌에서 국내로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즌 2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인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바라보는 멀티 클라우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꽤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대회 발표할 때 가장 먼저 쓰는 PPT이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활용 형상은 다 아시다시피 단일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 그다음 멀티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현재 시장 스테이터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주력 시장은 여전히 단일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그 사이에 서 있고 매출도 여기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를 앞세워서 솔루션을 좀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커뮤니티와 같이 R&D를 하는 측면에서는 멀티 클라우드의 턴어라운드를 지나서 조금 더 가고 있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일 클라우드에서 분산으로 갈수록 구축 이슈에서 활용 이슈가 많아지고요. 서버 커버리지는 확장이 되고 저지연성이 강화가 되고 서비스 이동성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운용성이라는 그런 측면이
더 강화된다라는 측면이고 저것이 뒤에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멀티 클라우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많이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시선이긴 한데요. 아마도 다른 솔루션도 비슷한 형상일 겁니다. 가상화 기술은 당연히 서버에 내에 설치가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오픈스택과 같은 클라우드 OS는 클라우드 내에 있는 수천 수백 대의 서버들 중에 일부에 설치가 돼서 그 서버들을 엮어나가죠. 근데 멀티 클라우드 OS,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와 같은 이 멀티 클라우드 OS는 클라우드들을 다시 엮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내가 아니라 클라우드 밖 어딘가에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레이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공 형상은 설치형 솔루션으로서 나올 수도 있고 뭐 특정 CSP 벤더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환으로 파스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멀티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방형 API입니다. 현재 보면 이 개방형 CSP 분들을 가끔 뵙다 보면 CSP 쪽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위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여력이 없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CSP 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현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개방형 API를 안정화하고 글로벌이 현재 오픈하고 있는 개방형 API들을 그냥 오픈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멀티 클라우드를 위해서 특별한 API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CSPN 같은 경우는 Create VPC, 여기는 CSP3에서도 Create APC, VPC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멀티 클라우드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부분을 추상화해서 동일한 API인 Create VPC라는 그런 API를 올려주게 되고 위에 서드파티 레이어에서는 동일한 API를 가지고 어떤 클라우드든지 단일 클라우드처럼 활용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보면 CSP 분들은 CSP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안정화 또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그다음 오픈이 안 된 API가 있는지 정도를 잘 검증하시면 되고 윗단에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와 같은 그런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의 API를 써서 멀티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 그 생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 쪽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종의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특정 CSP의 종속성이 당연히 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클라우드 상호 운영성이 지원이 되게 되는 거고요. 현재 국내에서 사스 상호 운영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모호한 용어입니다. 사스 간의 상호 운영성은 있을 수가 없고 사스 상호 운영성은 당연히 밑단의 클라우드 상호 운영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동일한 API를 쓰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그런 사용자 중심의 클라우드 생태계가 형성이 될 거고요. 당연히 단일 클라우드의 한계가 극복이 될 겁니다. 제일 쉬운 예로는 백업 리커버리가 같은 그런 예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사스가 어느 클라우드든지 국내에서 글로벌에서 국내로의 이런 배포 또는 이관 이런 것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활용된다면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앞에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 존재하는 이중 클라우드들을 제약 없이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말씀드렸던 국내외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연동을 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위쪽에서는 응용이 전 세계 어디 클라우드든지 상관없이 배포될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가장 아랫단에는 이 멀티 클라우드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클라우드마다 서로 다른 API가 나오겠지만 그 위쪽으로는 공통 API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연동입니다. 멀티 클라우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전 세계 클라우드들을 엮어서 위쪽으로 올리다 보면 활용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윗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른 클라우드에 존재하지만 하나의 서비스인 것처럼
한 번에 생성을 하고 한 번에 셧다운을 하고 할 수 있는 통합 관리 또는 한 번에 응용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통합 관리 부분이 존재하고요. 저런 환경이 구축되게 되면은 관리를 하려면 모니터링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 모니터링 부분이 필요하고 이쪽의 이슈는 대규모의 데이터들이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누락 없이 잘 저장 분석하는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윗단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능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개방형 API, 즉 멀티 클라우드 개방형 API를 제공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위에도 사이사이에 중요한 기술들이 많지만 큰 틀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보면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개방형 API까지를 추상화해서 제공을 하고 밑단에는 다양한 이중 클라우드들이 존재하는 환경이고요. 국내에 있는 수요자, 수요 기업들께서는 이 개방형 API를 쓰셔서 윗단의 미들웨어나 응용에 해당하는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시는 거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목적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수의 적어도 한 70%는 줄여보자라고 하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즌 1까지 제시했던 활용 사례들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이중 클라우드를 엮는 거지만 CSP 사업자들도 여러 리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클라우드 사업자도 보유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이브리드는 온프레미스 투 바깥에 하나 두 개 정도인데 클라우드 바리스타 같은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애니 클라우드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되는 거죠. 파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그 밑단에 이 멀티 클라우드 기술이 들어가면 밑단에 배포해야 될 클라우드의 제약이 없어지는 멀티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전 세계의 다양한 한 200여 개에 가까운 클라우드들을 연동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배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보들을 계속 쌓아보니 상당히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쓰실 수 있고요. 앞에 게 단순한 직관적인 응용이라면 이러한 좀 기술 노하우 배경의 고도화된 응용도 쓸 수가 있는데요. 국내 사스 사업자 분들이 글로벌 쪽에서 국내로 또는 국내에서 글로벌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공공사업을 하시려면 이전까지는 국내 클라우드에 있으셔야 됐고 사업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아마존이나 MS, 구글 이런 데로 이전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기술을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또는 A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B 클라우드로 이렇게 옮겨주는 마이그레이션이고요. 저희가 봤던 거는 그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일단 컴퓨팅 환경을 그대로 옮겨주고 거기서 돌고 있는 응용 서비스를 옮겨주고 마지막에 응용 서비스가 쓰고 있는 데이터까지 이렇게 모두 옮겨줘야 서비스가 완전히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 환경의 추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쪽에 이렇게 수십 대 서버로 구성된 그런 서비스들이 구동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마존 쪽에 그대로 찍어주는 그 기술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만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밑단에 있는 연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쓰게 되면 컴퓨팅 인프라를 이렇게 찍어주는 것들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스 사업자분들께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궁극적으로 이런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고잉 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 전 세계 클라우드 자원들을 모두 다 연동을 해서 동일한 API,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되고 그 밑에 데이터는 전 세계에 있는 스토리지들을 연동을 해서
응용이 이동을 하면 응용을 따라다닐 수 있는 데이터, 또 전 세계 어디든지 백업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이종 클라우드 간에 나눠져 있는 서비스들은 이 네트워크, 멀티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쳐다보고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환경 내에서 서비스는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쉽게 이동하고 배포가 되고 하는 그런 환경들. 그래서 데이터와 자원과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멀티 클라우드 향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진짜 꿈일까요? 라고 이제 좀 써놨는데, 국내에도 보면 MS, 구글,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국내 주요 3사 외에도 중소, 중견 클라우드들이 많습니다. 그 클라우드를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술로 다 엮으면 동일한 API, 동일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내 클라우드 어디든지 응용들을 배포하고 엮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어느 클라우드에든지 백업 리커버리가 가능하고 한 환경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는 국내 생태계 사업자분들께서 좀 풀어가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요거는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현재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에 좀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주요 멀티 클라우드, 국내 클라우드를 멀티 클라우드에서 넣기 위한 그런 클라우드들, 현재는 KT 네이버, NHN 3사가 현재 작업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멀티 클라우드다 보니까 클라우드 리전당 이미지 개수를 보면 보통 한 10,000개, 20,000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하나의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끌어올리게 되면 수십 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오퍼레이션이 느려지게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대안으로 개발하고 있는 건 이 CB 메타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속하는 100여 개 이상의 클라우드들에서 데이터를 사전에 로딩을 해놓고 그 모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빠르게 접근해서 검색, 최적화해서 그거를 윗단의 사용자분들께 제공을 하고, 이 CB 메타는 하루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리프레시가 되면서 위쪽에는 가급적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B 허브는 사용자분들께서 대부분 10개 클라우드를 다 쓰시지는 않습니다. 특정 2-3개, 4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원하는 클라우드의 드라이버만 로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드라이버라고 하는 연동을 하기 위한 모듈들을 저는 CB 허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드라이버 저장소를 만들어서 원하는 클라우드만 선택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최근에 멀티 클라우드 이슈 중에 하나는 비용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각 클라우드별로 이 프라이스 코스트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하나의 리전에서 올라오는 프라이스 코스트 정보만 해도 기가급입니다. 엄청난 데이터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많은 설계와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K8S 쪽에도 현재 지원을 많이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작업도 현재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온고잉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기술들이 꽤 많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 주요 특징인데요. 픽스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치들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약 10종의 이종 사업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176개 글로벌 리전들을 현재 자동 등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종의 클라우드 자원, 여기서 1종 자원 그러면 VM, K8S 이런 것들이 1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12개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320여 개의 개방형 API, 수요자분들께서 이 320여 개 개방형 API를 써서 위쪽에 새로운 서비스 솔루션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2건의 글로벌 표준을 확보했고 9개의 클라우드 협력사 정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픈소스 진영과 어떻게 갈까라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얘를 이겨보려고 참 애 많이 썼습니다. 근데 스타일도 참 틀리고요.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싱글 코드로 멀티 클라우드들을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테라폼이나 플룸이 이런 애들은 클라우드사별로 별도의 스크립트나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 형상입니다. 저희는 단순하지만 자원에 대한 확장성에 약간 좀 단점이 있고, 얘네들은 많은 자원을 핸들링할 수 있지만 복잡성이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전략은 클라우드 바리스타를 기반으로 가급적 많은 자원들을 싱글 코드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클라우드별로 별도로 제공하는 좀 특화된 서비스들은 이러한 테라폼과 같은 스타일의 솔루션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쪽을 보고 있습니다. 위쪽은 K8S 라인인데요. 쿠브스피어나 렌즈 이런 부분들은 K8S 클러스터들을 무척 관리를 잘 해주는 솔루션들입니다. 멀티 클러스터죠. 쿠버네티스 뭐 이렇게 몇 개를 통합 관리해주는 솔루션이고, 근데 얘네들이 개별 K8S 자체를 내가 원하는 클라우드 내에 설치해주진 않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그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각각의 이중 클라우드들의 K8S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생성을 해주는 일을 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도화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현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위해서 상생을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4월에 테라폼은 비즈니스 라이센스로 변경이 되고, 얘를 포크 뜬 버전이 현재 오픈토프라고 해서 얘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글로벌 쪽에 좀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들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분산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바리스타도 이런 분산 클라우드를 위해서 유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잘하는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분산 클라우드는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 엣지와 단말들이 서로 융합돼서 이 컴퓨팅 환경 자체가 굉장히 통합 관리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1차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잘 연동하고 통합 관리하는 부분을 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엣지단의 연동과 통합 관리 쪽을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얘네들이 합쳤을 때 기존의 엣지 환경하고 비슷하지만 멀티 클라우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엣지의 구조 쪽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액션 아이템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내가 다시 다음 단계에서 올 분산 클라우드를 접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도 비즈니스 라이센스 이렇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기술을 보급하는 일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액션 아이템으로서 현재 공개 소프트웨어 글로벌 파운데이션 쪽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요. 26년도에 CNCF 또는 아파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손을 띄더라도 글로벌 쪽에서 계속 온고잉하면서 여러분들께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잡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표준 기반의 국내 솔루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ITUT와 ISO 쪽에 들어가서 멀티 클라우드는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관련된 표준이 현재 첫 번째 거는 승인이 됐고 두 번째 게 현재 내년에 될 예정인데, 승인이 되면 ISO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의 표준에 싱크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완료가 되면 그거를 국내로 갖고 와서 준용 표준을 만들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쪽은 글로벌 2개 표준 기구하고 국내 TTA 쪽으로 싱크를 시키면서 계속 선을 그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드시면 글로벌 표준 기반의 솔루션 서비스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소스 코드를 릴리즈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나몬이라고 하는 코드네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즌 1에서 2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러한 주요한 기술들이 변경이 됐습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멀티 클라우드 쪽에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설명드렸는데 과연 국내는 이 멀티 클라우드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시사점은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과 국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글로벌 쪽을 보면 개방형 API 중심으로 현재 클라우드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는 콘솔 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개방형 API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현재 쓴다는 얘기는 활용 시나리오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개방형 API 개별을 쓰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플렉서블한 그런 수요자 활용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내는 콘솔로 덮어놨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씁니다. 그래서 콘솔을 걷어내고 저희가 API를 쓰기 시작하면 안 되거나 지원이 안 되거나 불안정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속속들이 다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콘솔을 얹었다는 거는 얘는 최종 솔루션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개방형 API까지만 준다는 얘기는 그 위에 서드 파티를 고려하고 새로운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콘솔과 개방형 API는 무척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적으로는 동적 활용, 즉 하루에도 몇 번씩 생성하고 지우고 변경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는 활용 형태가 많고 국내는 정적 활용이에요. 한번 클라우드에 자리를 잡으면 한 달, 1년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한 번 생성하면 변경이 별로 없어요. 그러한 두 큰 환경의 차이가 실제적으로 양쪽 다 콘솔을 걷어내고 보면 무척이나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 서비스의 개수보다는 기본 서비스의 글로벌향 또는 안정화 고도화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고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단적인 스냅샷 예를 이렇게 떠왔는데요. 위쪽은 글로벌입니다. AWS부터 시작해서 오픈스택까지가. 국내는 사명을 밝힐 수는 없으니 A, B, C사로 그렇게 했는데요. 자, 프라이스 인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해외는 거의 다 제공을 하죠. 오픈소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당연히 제공을 안 할 거고. 하지만 국내는 대부분 제공 안 합니다. 비용 최적화를 하려고 해도 위에 서드파티 솔루션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워크인 프로그레스는 현재 제공을 하는데 한번 뜯어볼까 그러고 열심히 지금 파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VM이나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를 생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VPC를 만드는 일이죠. 근데 VPC도 보면 글로벌은 깔끔하죠. 근데 국내를 보게 되면 타입 1, 2, 3 뭐 이렇게 있잖아요. VPC 개념 자체가 없는 클라우드 리전들이 있고요. 그다음 VPC를 제공하는데 생성할 수 있는 API가 없고 그냥 이거 쓰세요 그리고 디폴트로 하나가 딱 제공이 돼요. 저희가 손댈 수가 없는 VPC. 그리고 VPC를 제공하지만 맥스 3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타입. 그렇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밑단에서 되게 바쁜 거죠. 제공을 안 하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좀 클라우드 바리스타 레이어에서 만들고 그거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제 VPC가 있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타입별로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되게 좀 어렵고요. 제일 놀라웠던 거는 현재 K8S는 거의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요. 개방형 API를 뜯어보면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 제공을 하는데 API가 잘 없고 여기는 제공을 할 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사업자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는 우리 하고 있는데 콘솔상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개방형 API 상에서는 현재 주요한 걔네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국내 대응
어떤 특정한 기능의 제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기능들에 대한 대응이 일차적으로 무척 중요하다라는 의미고, 좀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위에 같이 이제 개방형 API 미제공 부분이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있고요. 서드 파티 개발을 위해서 위쪽에 고 SDK 이런 것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제공이 되지 않고 있고, 개발자를 위한 이런 개방형 API 매뉴얼이 있는데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저희가 그거 보고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무척 많고, 파라미터도 다르고 특히 이름도 다르고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 주요 3사의 고객센터가 요즘 굉장히 바빠졌을 거예요. 저희가 하루도 무척 많이 연락하고 있거든요. 밑에 보면 API로 땡길 수 있는 정보도 보면 필수 정보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API 콜을 하면 리턴 메시지가 이게 뭐지? 모호한 경우도 많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적 생성 삭제를 하면 무척이나 오래 걸립니다. 글로벌 대비. 그리고 홀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신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미지원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프라이스 코스트 빌링 정보는 미제공되는 데가 많고, 관리를 위한 태깅 기능 이것도 많이 제공을 안 하고 있고, 방화벽 이런 거 중요한데 여기도 글로벌 아키텍처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몇 가지만 가지고 온 건데도 꽤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 국내를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보시고 빨리 국내와 이 협의를 해야 되고 작업을 해서 국내도 빨리 글로벌 쪽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시사점 비슷하게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그럼 뭐 하고 있는지 이걸 하고 있어요. 국내 각 사별로 이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슈 보고서의 포맷은 이래요. 그 이슈가 뭐냐? 언제 파악했냐? 이슈의 종류가 뭐냐? 이슈의 문제점이 현황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글로벌 클라우드 현황은 어떤지, 그래서 클라우드 바리스타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거를 한 장으로 해서 이슈 발생 시마다 각 사별로 이렇게 다 밀어놓고 있어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공개해 본 적은 없는 문서이긴 한데 CSP 분들께는 아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IaaS, 파스, 사스 사업자들이 있는데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멀티 클라우드에 진입하기 위해서 IaaS 사업자는 어떻게 진입할지를 고민을 하시면 돼요. 개방형 API를 기반으로. 파스 사업자는 어떻게 제공하지? 측면인 거고, 사스 사업자는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측면의 고민부터 들어가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클라우드는 글로벌 대비 한국이 기술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용량이 적을 뿐인 것 같아요. 사용을 하게 되면 피드백이 들어올 거고, 보안 개선을 할 거고, 클라우드가 안정적으로 되니 사용은 증가할 거고, 더 많은 피드백이 들어오고, 보통 여러분들이 선순환 생태계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무척 중요하고, 그래서 국내 CSP 기업분들께 클라우드 바리스타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미흡 부족 기능들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고, 클라우드 CSP사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해서 좀 더 안정적인 클라우드를 서비스로 제공하시면 되고, 사스 기업 쪽으로는 이런 클라우드 종속성을 완화시켜드리고, 사스 기업 쪽에서는 다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니즈를 클라우드 바리스타로 다시 재유입시켜 주시는 이러한 선순환 생태계가 되면 국내가 멀티 클라우드 진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사점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클라우드에 대한 상황이 많이 열악하다 이런 쪽은 아니고요. 현재 콘솔상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멀티 분산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살짝 공개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글로벌보다는 국내를 좀 더 써주시는 그러한 선순환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야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먼저 시사점으로는 API 고도화 부분입니다. 멀티 클라우드 핵심이 개방형 API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API 부분에 대한 미오픈된 거를 오픈을 해주시고 안정화시키시고 하는 부분들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API가 없는 게 아니고 공개를 안 하시는 그런 API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조금 더 시간이 되신다면 글로벌 클라우드 형상과 아키텍처를 좀 맞추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 글로벌 쪽에는 VPC가 이제 클래식은 없어요. 한 2, 3년 전부터 클래식은 다 클라우드를 내리고 현재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VPC 클라우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보면 클래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클라우드나 AI 같은 경우에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향의 공개 소프트웨어들도 많고 이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진입해야만 현재 사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국내 클라우드, 즉 CSP사 분들도 보면 쿠브스피어가 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플루미, 그냥 뭐 클라우드 바리스타도 원 오브 댐일 거고 아까 오픈토프 이런 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자사의 클라우드를 붙이세요. 연동을. 그렇게 되면 그 공개 소프트웨어들이 글로벌하게 퍼질 때 그 클라우드의 서비스도 같이 퍼지는 거거든요. 어느 한 번의 홍보보다도 제가 보기엔 클 것 같고 곧바로 수요나 이런 쪽으로 연계될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개 소프트웨어 생태계 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무척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 끝은 항상 국내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기도 하고 커뮤니티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 멀티 클라우드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내 클라우드를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질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문하신 기관이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이고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제 SaaS 쪽으로 전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SaaS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제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SaaS를 다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KT 클라우드용 SaaS를 개발을 해놓으면 이제 다른 여타 국내 클라우드 쪽으로도 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쪽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기능들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SaaS 개발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바리스타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돼,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로 이렇게 국내 또는 해외 진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는데요. 저희들이 들여봤던 국내 사스들은 대부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상당수가 밑단에 있는 클라우드의 개방형 API를 쓰지 않고 개발된 사스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밑단의 클라우드 개방형 API랑 상관없이 그냥 컴퓨팅 자원으로 쓰고 있는 사스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사스들은 이러한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쓰게 되면 이관하거나 어느 클라우드에든지 배포하거나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쉽게 이관이 가능하고, 또 하나 다른 측면은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백업 리커버리 솔루션인데요. 그게 네이버 클라우드의 개방형 API를 써서 네이버에서 백업 리커버리가 가능하도록 첫 번째 솔루션을 만든 기업을 만났거든요. 그건 특정 CSP의 개방형 API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존이나 KT 쪽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CSP 개방형 API를 쓴 부분을 이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위쪽에 나오는
공통 API 부분으로 바꾸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밑단의 클라우드가 어디 클라우드이든지 간에 백업 리커버리 솔루션을 보급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쓰시면 되고 특정 개방형 API 클라우드 스페시픽한 API를 쓰고 있다면 그 API는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우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저기 저희 마이크 좀. 예, 안녕하세요. 솔비텍의 나근일이라고 합니다. 그 혹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보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뭐 어떤 뭐 위크 포인트가 없는지 한번. 예. 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살짝 좀 무섭는데 죄송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1차부터 현재 9차까지 올 때 늘 나오던 질문이었습니다. 보안에 대한 이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저희 클라우드 바리스타 커뮤니티 내에서는 보안에 대한 접근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기반 기술이고 그 위쪽에 어떠한 미들웨어나 포탈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안은 아마 그 솔루션에 의존적인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솔루션화할 때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크게 보고 있고, 밑에 저희가 개발하는 기반 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인크립션이나 저희들이 쓰고 있는 크리덴셜 이런 보안을 위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솔루션에 대한 보안은 사업자 영역으로 현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이쪽에. 예. 네, 키스티 장민석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이게 결국 공공기관 쪽에 이제 하이브리드 이 클라우드 도입하는 이런 시장을 좀 잡아야지 이제 좀 이게 국내에서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K8S랑 오픈스택만 온프레미스 거를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온프레미스 VM 환경이 상당히 좀 파편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강자인 VM웨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레드햇 가상화, 오버트, 그리고 누타닉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TMX 하이퍼 VM도 어차피 뭐 오버트 계열이니까 대략 그렇게 있을 건데, 오픈스택 말고 그냥 순수한 KVM 기반의 가상화 솔루션들을 어차피 VM웨어로 제어하면 어차피 다 KVM 기반일 테니까 이거를 마이그레이션을 좀 하는 뭐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어떻게 붙일 수, 그 기존에 있는 거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가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고 GitHub을 통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한 디테일한 활용 방식이나 API 뭐 적용 방식, 뭐 설치, 배포 이런 것들은 GitHub으로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아까 VM웨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봤던 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보셔서 알겠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하이브리드 시장이 대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솔루션을 하이브리드 쪽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국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중에 70~80%가 다 VM웨어를 쓰고 있어요. 사업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다시 개발을 하려고 플래닝을 하고 있는 게 VM웨어 개방형 API를 가지고 윗단으로 추상화를 시키자. 그렇게 되면 현재 국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진정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 컨퍼런스까지 힘들겠지만 그 다음 컨퍼런스까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OS인 VM웨어가 아마 장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좋은 포인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갖고 있던 플랜이었는데. 네, 뭐 시간이 다 돼서요. 좋은 발표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강동재 커뮤니티 리더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